제가 마이크를 꺼놔서 마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6년 동안 커뮤니티 오픈스택이랑 커뮤니티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제목은 쿠버네티스와 쿠버네티스 온 오픈스택 비교 및 구축 방법인데요. 또 쿠버네티스 요즘 많이 구축하시고 뭐 니즈들이 많으신데 그걸 이제 보통 그 베어메탈 레가시의 쿠버네티스 구축했을 때랑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오픈스택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랑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퍼블릭 쪽에서는 당연히 아이아스 위에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는 건데 기존의 레가시 같은 경우에는 꼭 아이아스 아니어도 쿠버네티스를 많이 구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챕터가 4개지만 장수는 별로 안 되고요. 이번 그 프로젝트가 이제 고객 그 요건에 따라 다양한 인프라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인프라 관점에서 어떤 경우에 쿠버네티스가 적당하고 어떤 경우에 쿠버네티스 온 오픈스택, 오픈스택 위에 쿠버네티스가 적당한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동향을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클라우드 동향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프라이빗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오픈스택이 먼저 등장을 했죠. 그리고 파스 관점에서 컨테이너가 등장하게 되고 그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파스 쿠버네티스 환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이 미주랑 그다음 유럽 쪽 750CXO들한테 물어본 건데 거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멀티로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VMware나 쿠버네티스 아니면 뭐 애저나 뭐 AWS, 오픈스택이나 아니면 VMware의 뭐 디렉터를 이용한 NSX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장표를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VM웨어 vSphere는 사실은 가상화라서 사실 클라우드 쪽에서 제외한다 치고요. VM웨어 vCloud 디렉터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NSX를 구축하다거나 오픈스택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건들이 실제로 프라이빗 쪽에서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역시 보시면 AWS나 뭐 EKS, 그다음에 애저 같은 서비스도 많이 구축하지만 쿠버네티스 단독으로도 구축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보신 그림을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쿠버네티스 환경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자 애저 서비스 2.0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아스는 가스랑 오븐이고 파스 컨테이너는 불이며 플랫폼은 피자다. 그래서 우리가 어, 아이아스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피자와 불만 가지고 댕기면 언제든지 구울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냥 인프라 아이아스 없는 인프라에서 오븐이랑 가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인프라에서 어떻게 이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처럼 이제 가스랑 이제 오븐을 필요할 때마다 요청해서 다시 만들고 다시 넘는 그런 레가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스를 구축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일단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픈스택은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솔루션이라면 쿠버네티스는 서비스 관점의 솔루션이죠. 그죠? 그래서 오픈스택은 사실은 AWS 같은 아니면 애저 같은 환경을 기업에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클라우드 운영 체계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레가시랑 많이 다른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랑 쿠버네티스 오픈스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런 좌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음, 이 장표가 쿠버네티스의 기본이죠. 그래서 쿠버네티스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노드랑 스토리지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랑 워커가 있어가지고 로드 밸런싱 통해서 밖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를 레가시 환경에 구축했을 때
단일 팀에서는 가능하지만 전사적 부서 차원에서는 사실 그 분리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보안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테넌트별로 분리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게 단일 부서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인프라 전체를 사용하는 전사적인 부서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해야 되는 게 IaaS의 가장 기본인데 여기는 카인드의 로드 밸런서를 하더라도 결국 L4단에서 누군가의 작업이 필요한 이런 작업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인프라에 계속 추가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쿠버네티스만 가지고는 어려운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쿠버네티스로 구축하는 케이스랑 그다음에 오픈스택 위에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는 케이스랑 이렇게 크게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두 가지로 현재는 나눠지고 있습니다. 물론 쿠버네티스 위에 오픈스택을 두고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 그렇게 구성할 경우에는 오픈스택의 쿠버네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NFV나 여러 가지들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구축할 때는 인프라가 그냥 테스트 용도인지 서비스 용도인지 구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레가시 장비로 인해서 쿠버네티스에 어떤 제약 사항이 생기는지 그리고 보안 요건에 관련해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서버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인프라를 선택해야 되는 환경이 있는데요. 쿠버네티스가 가능한 인프라는 크게 레가시 형태의 인프라랑 그다음에 SDDC 형태의 인프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레가시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림처럼 쿠버네티스에 기존의 레가시 스토리지를 붙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리 L4 로드 밸런스를 쓰는 그런 레가시 형태고요. 결국 스토리지랑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벤더의 서포트나 아니면 실질적인 작업들이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수시로 변화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계속 LVN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로드 밸런서에 IP를 계속 등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단일 업무의 단일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자체로만 가지고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소개시킬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쿠버네티스만 구축하기도 하고요. 오픈스택에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픈스택만 구축하기도 하는 그런 세 가지 형태를 전부 다 한 사이트에서 구축하게 됩니다. 오른쪽 같이 SDDC 형태라고 하면 AWS나 Azure의 위에처럼 쿠버네티스를 멀티 테넌트로 당연히 배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그레스나 아니면 로드 밸런스가 당연히 옥타비아를 통해서 로드 밸런스 가상 NFV가 붙어서 아무 네트워크 작업 없이도 작동하게 될 것이고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풀들을 직접 만들고 풀에 집어넣어서 조치할 다양한 그러니까 속도나 업무에 따라서 SS나 SAS나 NVMe를 제공할 수 있는 다이나믹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당연히 구축이 되겠죠. 최근에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인데요. 음, 크게 인프라를 네 가지 형태의 인프라로 구축을 했어요. 구축 후에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표창장을 오랜만에 받아서 그걸 어디에 쓰는가를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크게 네 가지 업무 중에서 홈페이지만을 위한 쿠버네티스가 한 50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50대를 실제로 그냥 쿠버네티스 단독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한 50대 정도는 내부 업무망을 위한 VM 서비스를 하기 위한 오픈스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업무망 중에서 쿠버네티스의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API 서비스하는 것들이 컨테이너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오픈스택 위에 쿠버네티스를 올렸고요. 이 쿠버네티스가 VM과 연동해서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스토리지는 전부 다 어, 5노드에서 10노드의 세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 컨테이너의 환경을 요청을 해서 개발자용으로 쿠버네티스를 계속 배포하는 그 환경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아마 더 상세화돼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거고 지금은 베어메탈의 오픈스택 베어메탈의 쿠버네티스 그리고 VM의 쿠버네티스가 동시에 개발자용 쿠버네티스 존에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 인프라를 다 한 사이트에 구축을 했고요. 전체적인 규모의 개수가 한 250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한 180대 정도 추가를 해서 꽤 큰 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하는 작업들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그 단일 업무용의 쿠버네티스를 구축했고 VM으로 구축을 하면 VM의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버네티스 온 오픈스택을 구축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온 오픈스택에 어떻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NFV랑 그 신더 드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먼저 쿠버네티스 오픈스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테넌트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결국 부서별로 접근 경로를 아예 다르게 해서 서로 관계없이 그 각자의 부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오픈스택이 NFV라는 옥타비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로 L7이나 L4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축했던 쿠버네티스 온 오픈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온 오픈스택을 이제 기존의 오픈스택을 구축해 놓고 거기다 옥타비아를 추가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옥타비아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면 옥타비아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 서브넷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가 기본적으로 VM 로드 밸런서를 만들면 VM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VM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버를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를 LB 인증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옥타비아는 구축할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암포라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H프록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옥타비아를 디플로이하고 TP어 등록해서 라우팅 룰을 추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옥타비아가 구축됩니다. 요 상세한 내용은 장표를 올려다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옥타비아가 만들어지고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로드 밸런서의 기능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로드 밸런서에 어떤 프로토콜에 어떤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타임아웃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단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멤버, 그러니까 뒷단에 로드 밸런스 할 멤버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개나 뭐 세네 개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 세부 정보를 적게 되겠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로드 밸런서를 만들게 되면 로드 밸런서가 잘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옥타비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쿠버네티스를 이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비아를 이용하게 되면 쿠버네티스 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컴퓨터 노드에 BRX를 타고 들어와서요. 옥타비아 VM이 크게 두 개가 구축되거든요. 이 옥타비아 VM 두 개에서 옥타비아 잠깐만요. 네. 옥타비아 VM 두 개에서 가까운 VM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같은 노드에 있다 그러면 워커 인스턴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른 인스턴스에 들어가게 된다면 본드 서비스를 타고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암포라 VM을 옥타비아 VM을 통해서 터널링을 통해서 다시 BR인트로 들어와서 워커 노드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네트워크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 네트워크를 그냥 똑같이 VM이라고 하나 치면 VM의 흐름을 그대로 오픈스택에서 타게 되는 거고요. 각 로드 밸런스 역시 시큐리티 그룹이라 모든 룰을 오픈스택에서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로닉 서버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림대로 서버 들어와서 옥타비아를 통해서 바로 아이로닉 서버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를 마스터 3개가 사실은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보통 뭐 한 1000개 파드 정도면 그냥 뭐 한 4코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오픈스택에 마스터 3개를 놓고, 그리고 워커는 아이로닉으로 쓰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훨씬 더 효율적일 거고요. 그럼 따로 이제 뭐 그 위에 마스터가 아까워서 뭐 RHV를 쓴다거나 VM에 올린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옥타비아를 구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오픈스택을 구축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툴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계속 순서대로 쿠베스프레이로 배포를 했고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서브넷을 제공하고 그리고 음, 마스터와 워커의 플레이버를 만듭니다. 마스터와 워커의 플레이버를 만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스터는 3개, 그다음에 플레이어버는 지금 같은 경우는 16개의 VM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3개, 워커 16개를 만들게 됩니다. 한 워커를 실제로 그 18코어에 120기가짜리 VM으로 만들었고요. 그런 VM을 18개를 총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픈스택 볼륨을 이제 SSD 타입으로 마스터는 SSD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워커는 HD 타입으로 센터베이스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거는 HDD 방식으로 생성을 했고요. 오픈스택 인스턴스들을 만들게 됩니다.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마스터 세대와 워커 18대인가요? 네, 만들게 되고요. 만든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볼륨 기반으로 해서 이런 VM들이 하나 각각 18코어에 120기가였나요? 120기가짜리 메모리를 가진 거고요. 지금 보니까 22개 만들었네요. 워커를 2개로 나눴습니다. 2개로 나눠가지고 각자 위치하는 것도 다르게 했고요. 네,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그 10.233.0.0의 18비트랑 파드 네트워크 때 10.233.64.0의 18 네트워크들의 해당 포트를 전부 다 얼라우 어드레스로 체크를 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오픈스택에다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배포하는 단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쿠버네티스는 이 마스터랑 워커가 이제 있는 상태고 거기서 쿠베스프레이로 변수 설정을 한 다음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CNI는 칼리코를 썼고요. 칼리코를 썼고 칼리코에서 쿠베스프레이로 실제로 배포를 하게 되면 음, 마스터 세대와 워커 22대인가요? 얘가 배포됩니다. 그래서 배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쿠버네티스 상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클래스는 3개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신더 CSI, 그 다음에 신더 CSI HDD, 그 다음에 신더 CSI SSD로 해서 PVC를 만들어서 바로 신더 볼륨을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VC를 만들면 PV가 자동으로 붙어서 할당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IaaS 위에 AWS 같이 똑같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를 잠깐 보면요.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 DVR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익스터널 네트워크가 실제로 그 암포라 이미지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VM들이 서비스 로드 밸런서를 옥타비아 서비스에 요청하게 되면 이 컴퓨팅 노드 안에 이제 암포라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HF 프로시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테넌트 네트워크, 파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지금 쿠버네티스 오픈스택의 로드 밸런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로드 밸런서 얘기를 드리면 로드 밸런서는 TCP 로드 밸런서가 가능하고 HTTP L7 같은 경우에는 옥타비아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만들면 똑같이 이제 그 암퍼라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L7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L4 같은 경우에는 TCP 로드 밸런싱을 하도록 옥타비아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기 로드 밸런서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메타데이터에 타입을 로드 밸런서라고 치면 자동적으로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됩니다. 오픈스택 내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VC를 서비스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 그 설정들을 등록을 하면 바로 외부에서 서비스를 할당받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스 서비스를 확인하면 그 서비스로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가 다 로드 밸런스가 되는 거고요. 지우면 바로 그 로드 밸런스 자체가 지워집니다. 서비스를 지우면 로드 밸런스 자체가 지워집니다.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도 옥타베에서 인그레스를 쿠버네티스에서 인그레스를 지정하면 옥타베에 자동적으로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두 개의 그 옥타비아 이미지가 VM이 만들어지고 그 VM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하게 됩니다. 결국 AWS 걸 잠깐 빌려왔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그 VM을 실제로 옥타비아가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디플로이먼트에 컨테이너 포트를 로드 포트로 일단 그 밖으로 빼고요. 그리고 거기에 카인드를 인그레스라고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옥타비아에서 인그레스를 만들어지면서 로드 밸런서가 생깁니다. 이건 L7 로드 밸런서고요. 로드 밸런서 자동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앞단에서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로드 밸런스에서는 실제로 L7 정책이 그대로 수행이 돼서 로드 밸런서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구현해서 얘기 드렸던 거는 테넌트를 나누는 거와 보안 정책 그리고 로드 밸런서 L7과 L4를 어떻게 오픈스택에서 쓰게 되면 IaaS를 쓰게 되면 쿠버네티스가 AWS 같이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38분이에요.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